그래서 복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6번. 똑같은 문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구나. 동선이구나. 네. 자, 이번엔 뭘 구하라 했냐면, 회전자 입력이 10kg랍니다. 넘어가도 되구나. 하여튼 해볼게요. 그림 잘 그리셔서, 어디서 나는 손실인지만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그쪽에서 입력이 10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구하는 건 동선 구하라고 했으니까, 즉 손실이 동선 몇 개 없는 거죠 지금. 어차피 2차 측에서는 손실은 특별하게 옮김이 없으면 기계적 손실은 빼고 얘기할 거니까요. 여기 있구나. 못 봤네. 그래서 딱 똑같아요. 이거를 뭐 다 할 거니까. 이쪽으로 10kW가 들어왔다. 회전자. 이쪽으로 10 들어와서 손실이 얼마예요? 우린 다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손실만 따르고 하면 2차 측 손실만 따로. 요 10kg에 몇 프로가 손실이에요? 3%. 그러면 2차 측 손실은 뭐만 있어요? 동선만. 예. 그러니까 10%에 3%, 10에 3%. 예. 그래서 얘가 답이 바로 동선이라는 거죠. 2차 측은 동선이니까. 그래서 3%. 만에, 그죠? 만에 10%면 300이니까. 손실 동선밖에 없죠. 동선밖에 없어요. 이 다 왔구나. 내가 그림 안 그렸나? 딴 데다 그려놓은 거구나. 손실은 동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쪽이 2차. 1차, 이쪽이 여기까지 해서 이쪽은 1차, 2차가 될 거니까. 1차 쪽에서 이미 철선, 동선. 2차 쪽에서는 동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오늘 이제 다 같은 문제만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문제만.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박지원님, 예. 10kW 10Hz 가격의 상승 모델을 정의가 있다. 인서가 걸렸을 때 실리를 프로그램은 제2차 회전자 측 동선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동선 구하라네요. 2차 동선. 2차 동선 구하라는 거니까 2차 입력 구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뭐라 했냐면 15kW 60Hz일 때 이 10원은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그리고 전동기는 이제 물건 팔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죠. 몇 킬로짜리 혹은 몇 마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입력으로 물건 구입할 때 입력으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당연하죠. 차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1.5톤짜리 덤프트럭이냐 2톤짜리 덤프트럭이냐 막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진짜로 1.5톤 운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껍질은 1.5톤인데요. 실 내용은 1톤도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출력을 할 거고. 그럼 이 1.5가 15kg란 말이 실제 얘란 얘기일 거고요. 즉 실제 출력 15kg. 그러면 이제 슬립이 4%다.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즉 여기 출력 15kg인데 출력의
손실을 한 게 어차피 입력이니까 얘만 구해보라 이거죠. 지금 알려주고. 그러면 얘가 15 손실하면은 하여튼 15가 넘겠죠. 15 이상일 거고. 그럼 이거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손실 구할 때 이 입력에 슬림 만큼 해놓은 거니까 이제 수식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겠죠. 출력을 P0를 할게 아웃 해가지고 P0 플러스 손실 이렇게 적었고요. 손실 입력 2차 입력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동손이란 건 얘를 의미할 거니까 SP2라고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해서 여기에 15 그다음에 S가 0.04 아닌데? 왜 배터리가 이게 안 눌러졌구나. 네. 이게 0.04에 P2 뭐 그냥 구하죠. P2 구하셨으니까 여기서 이거 뭐 정리하면 이게 공식처럼 되긴 하는데 공식처럼 되긴 해요. 굳이 안 외우셔도 P2 구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구해주는 거니까. 딱 625 반원을 해서 630 공식은 안 할게요. 공식으로는 공식 외우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이제 다 같은 문제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 동기 와트란 말만 해볼게요. 동기 와트라는 거. 자, 12번 출력이 12 회전수가 1140 여기서 이제 동기 와트 라는 표현만 봐볼게요. 자 출력 12kW가 있고요. 회전수가 1140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슬립 다 구할 수 있죠? 슬립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딴이 주파수는 안 줬긴 했는데, 좋네요. 동기속도까지. 1200으로 줬으니까. 이 1200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거 몇 헤르츠다 그냥 알 수 있죠? 몇 헤르츠의 몇 극이구나. 물론 50Hz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60Hz라고 보고, 1200은 60Hz 아니니까. 60Hz의 6극이구나. 보고, 쉽게 유추를 하시면 됩니다. 외우면 되니까 또 3600에 1800에 1200에 이렇게 되니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원래 시험에 외웠던 출력이라는 것은 각속도 곱하기 토크였어요. 그러면 실제 출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각속도는 원래 어떤 각속도였을까요? 동기 속도인 각속도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돌아가는 회전단 속도였을까요? 출력이니까 실제 출력이면 실제 속도에 실제 토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상에서 봤을 때는 얘는 1140이죠. 당연히 이래야 되겠죠. 1140 rpm에 해당되는 속도를 써야 되는 거고 이 각속도니까 이 파일을 60으로 나눈 얘를 써야 되는 거 같죠? 네.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1번, 2번, 3번 문제 보니까 이거 어떻게 썼어요?
이걸로 썼었죠. 이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즉, 출력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면 실제 회전수 1140으로 해야 되는데 1140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1200으로 하는 거, 얘를 우리가 동기 와트라는 표현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자, 원래 출력은 실제 출력은 실제 각속도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출력이라는 것은 2차 입력으로도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자로 써버리니까 되게 헷갈리긴 한데, 지금 이게 다시 쓰게 되면 어떤 거예요? 출력은 입력 빼기 손실입니다라를 문자로 그냥 써놓은 것 뿐이고요. P2 P0 1차에서 2차로 넘어온 걸 P2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기각속도를 오메가, 이거 S자 붙일게요. 동기각속도하고 실제 각속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냥 동기 RPM이, 즉 여기 동기속도 1200rpm하고 실제 RPM하고는 얼마 차이 나요? 이걸 식으로 굳이 쓴다면 NS라는 것은 NS하고 실제 속도랑 동기속도랑, 즉 이거의 딱 슬립 뺀 나머지만큼이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슬립 4%다. 슬립이 4%면 얼마나 삑살이 난다는 얘기예요? 4%면은 이거만큼이죠. 그 다음에 실제 계산해 볼게요.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잠깐만요. 자, 5%. 자, 만약에 1200rpm에 5%가 슬립이다. 그럼 실제 RPM이 실제 돌아가는 속도 RPM이 얼마죠? 실제 회전 속도는 RPM으로. 슬립이 5%다. 그렇죠. 5%면 이거의 5%만큼 터는 거죠. 이거의 5%면 얘가 60이고 60rpm이죠. 5%면. 그렇죠. 여기서 60을 빼니까 1140. 슬립이 5%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1200에 슬립이 5%면 95%가 실제 빠지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출력이라는 것은 이 토크는 실제 얘들 실제 각속도고요. 자, 그런데 그렇죠. 토크 해야 돼. 내가 뭐하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토크를 구하라고 하면 토크는 실제 출력, 실제 회전 속도. 자, 근데 괜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괜히 아무 이상 없고요. 그냥 써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얘랑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뭘까요? 즉, 이게 뭘까요? 그렇죠. 옆에 있죠? 적어놨죠? 이렇게.
뭐 얘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으니까. 얘가 2차 입력돼 버리죠. 2차 입력. 2차 입력이 되죠. 왜 2차 입력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실 칠판에 써져 있긴 해요.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써져 있습니다. 식으로 안 써서 그렇지. 예. 여러분들이 써져 있는 거 가지고 지워버릴게요. 써져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실 거니까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놓을게요. 예, 이제 다 필요한 것만 남겨놨습니다. 이미 적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이거 찾는 게 혹 찾으신 분?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게 왜 뭘 의미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건 의미 아시죠? 이 의미. 출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한글로 쓸게, 한글로. 그래서 2차 입력,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하면 2차 입력. 그래서 얘가 2차 입력이다. 2차 입력.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안 쓰고 이걸로 그냥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그대로 써가지고 해도 크게 뭐 지장이 없다라는 게. 저기 동기화트 하면 동기화트 하면 2차 입력이다 말로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얘는 2차 입력. 동기화트라는 건 2차 입력이다. 그것만 기억하시게요. 2차 입력. 자, 그 다음에 10번 다 빼버릴게요. 10번, 11번 다 빼버리고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 토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전동기의 동기모터의 토크는 전압의 비례. 그 다음에 유도 모터의 토크는 전압의 제곱의 비례. 13번. 서동명님.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성 유도 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몇 프로가 되는가? 예, 그래서 유도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전압이 80%가 되면 토크는 88이 64, 64%밖에 안 나온다 이거겠죠. 그래서 원래 100%일 때보다 64%. 전력이 원래 그렇죠. 전력이 원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명섭님.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 전동기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전압이 50%면 토크는 55, 25, 25%. 즉 40, 즉 처음에 비해 4분의 1. 이거 4분의 1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4분의 1만 나온다. 자, 그 다음 15번에 이충수님. 15번이요? 예, 예. 일반적으로 CKW 이하 소용량인 전용기는 변기속도가 몇 프로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 이건 볼게요. 느낌적으로. 예. 절대 1번,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1, 2번은. 예. 느낌적으로 최대 토크는 그렇다고 4번도 또 아니고, 그래서 그냥 80% 정도 된 선에서, 예. 80% 정도 선에서, 이거 미리 한번 그리면, 예. 속도, 토크,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속도 토크가. 속도, 이때가 속도 최고 높을 때, 예. 속도 빵일 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토크가 이 정도, 대략 느낌적으로 보면 80% 정도 선에서, 예. 최대 토크 된다라고. 이 그림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미리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본 거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림, 예. 지금 뒤에 천지빛깔로 나옵니다. 이제. 쫙 그래프로 무조건 나오니까, 예. 굳이 이제 안 하셔도. 자, 그 다음에, 예. 이진무님, 예, 16번. 이분은 우리가 활주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분수입니다. 그렇죠. 구리선은 동손이니까 회전 중 생기는 손실. 이거 볼게요. 1번 마찰손. 이건 아니고. 표의부한 4번이죠, 그냥. 예, 괜히 풀었네요. 예. 16번에 4번. 그럼 17번 볼게요. 입력이 12.5, 출력이 10. 손실 얼마예요? 2.5. 그렇죠. 이것도 입력, 예. 이런 것도 나온다 이거예요. 예. 이거 안 배워도 그냥, 예. 그 다음에 18번. 출력이 10이다. 그런데 효율이 80%짜리인 거래요. 그럼 손실이 얼마 있겠느냐라는 건데. 뭐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 출력. 무슨 뭐 손실이라는 것은 입력 빼기 출력이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입력을 구하면 출력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효율 80%일 때 입력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계산하면 네. 출력을 0.8로 나누는 게 입력이 될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얘가 12.5 나오는 위에랑 똑같네. 위에 똑같은 문제예요. 12.5니까 네. 그래서 손실은 2.5. 다 있고 그다음에 나승재님 19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격 전압을 VN, 출력을 P, 1차 전류를 I1, 연료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효율을 나타내는 식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떻냐 이거죠. 그래서 출력을 P, 그러니까 P 그대로 쓰고요. 입력을 어떻게 쓰면 돼요? 전격전압 V, 1차 전류. 입력은 다 1차를 얘기할 거니까 예, 여기 그대로 요거 쓰면 되겠네요. 전격전압 VN, 전류, 그 다음에 3상이니까 루트 3. 그럼 이렇게 봤으면 얘는 KVA이고 현재는 이거니까 뭐 하나 바꿔야죠. 그래서 출력, 효율은 기본적으로 P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유효분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P상을 유효로 바꾸려면은 역류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 여기서 단위 같은 이것도 문제가 되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현재 그러면 모양이 그러네요. 폼이 똑같은 것이 뭐 얘는 자격 미달이고, 이 두 개에서 또 루트 3 따면 뭐 10의 3승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똑같았다면, 그리고 이 밑에는 10의 3승이 밑에 가 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 10의 3승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예요. 둘 다 킬로와트이던가, 둘 다 킬로와트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전류가 암페어고 전압은 볼트이기 때문에 얘 둘이 그냥 구하면은 그냥 K가 원래 없는 거죠. K가 원래 없으니까 얘를 킬로로 바꿔주라 이거죠. 얘를 킬로로 바꾸려면 여기다 뭔 짓을 해야 킬로로 바뀌는 거죠? 1000을 나눠야 되겠죠. 1000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1000으로 나눈 것이 킬로로 바뀌는 거니까 1000이 1로 뽕 올라가니까 같이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거의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뭐 산수 시간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김한결님 21번. 200V 50Hz 살균 15kW의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와 회전수가 720rpm이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몇 %인가? 어차피 결국은 슬립이 다 손실이고요. 슬립만 구하면 끝나는 거. 이거 혹시 슬립이 얼마짜리일까요? 예, 슬립 하려면 뭐가 하면 돼요? 7200 8극 50Hz 동기 속도만 구하시면 되겠죠. 8극에 50Hz 8극이면은 RPM이 그거 RPM 못 구하면 이거 아예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역으로 두드러 맞히거나 뭐 이런 식인데, 어차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안 풀어도 100%는 절대 아닐 것이고 죽었다 깨나 100%짜리 넘는 거고. 이거 그래서 RPM 구하는 거 이거 구할 줄 아셔야 돼. RPM은 우리가 RPM 구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했었으니까, RPM 아직도 못 구하시면은 RPM 못 구하면 최소한 2문제 틀립니다. 그래서 RPM을 집중했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 필요 없고 RPM 문제만 해도 2문제가 돼버리니까, 기기 8개 옆에서 2개면은 엄청난 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난 죽어도 깨도 RPM은 나 책상에 안 맞다라고 어쩔 수 없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RPM 무조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50Hz다. 물론 이제 정 안 되면 이것도 있죠, 공식이. 이거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그러면 120에 주파수가 50, 극수가 8이니까 750인가요? 네. 700인가요? 750? 750, 이렇게라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 써서. 그러면 이 슬립이 RPM이 30바퀴가, 분당 30바퀴가 덜 돌았죠? 그래서 그냥 슬립 구하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슬립 구하라면 750에서 30이니까 이게 몇 프로죠? 4%죠? 4%가 슬립이라는 거예요. 슬립은 그 손실이니까. 그냥 4% 빼고 100%에서 4% 뺀 게 96%고, 그러니까 그냥 효율은 96%입니다. 슬립이 손실이에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즉
초당 60바퀴 돌고 있는데 60바퀴 공급했는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초당 50바퀴 돌아가더라. 그럼 10바퀴 어디 갔냐 이거죠. 다 손실로 빠졌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누가 훔쳐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걸로 전환됐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제 이상호님, 22번. 삼성 유도 전동기 공급 전환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전격 각도가 10% 감소할 때 다음 현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전압 일정 주파수가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손실 물어보고 용률 물어보고 그랬네요. 일단 주파수가 감소하면 철선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주파수하고 철선 관계 있었죠. 와리손하고 히스테리가 있었을 거고, 그럼 주파수 줄어들면 주파수가 줄면 철선은 증가한다라고. 뭐 하나는 변화 없는 게 하나 있었고 얘가 하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제 히스테리가 되겠죠. 그래서 철선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몰라도 주파수가 전격보다 떨어졌다. 전격보다 떨어지면 어떤 기계든 간에 다 효율은 개판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격에서 최대 효율이 되게끔 맞춰놨을 거니까. 그래서 2번은 무조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두 개만.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기본으로 떨어질 게 뭐예요? 주파수가 떨어지면 주파수하고 회전수예요. 그냥 회전수 떨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L 2파이 FL 얘 떨어지면 주파수 떨어지면 다 떨어지죠. 그래서 3번 틀렸다. 풀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됐습니다. 어이구 집중하셨네. 왜 꼭가도 무슨 이런 이슈들이냐고. 그 시험을 다 끝나면 전력이라는데. 저런 문제는 똑바로 찍어도 맞는데 임명하고 저기 출력이 들어가는데 소리질이 나서 이쪽 소리질이 빠지고 이렇게 나머지는 출력이 돼. 지금 우리가 벌써 얘기가 있는데 틀린다는 게 이거 저기 말이야 다 돼있어.
픽살이라고 했잖아요. 픽살이. 픽살이. 픽살이 손실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냥 손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어렵게 수입이 있는 손실률이 3%다 그러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수입이 3%다 그냥 걔는 잘하지 않으라고 하면 유식해서 공지해야지. 식당 정해지면 공지해야지 이제. 이따 점심 때 예. 대충 걷는 거는 마음 얘기했고요. 15,000? 예. 계단만 올려놓고 내일 해놨어요? 예. 나는 돈을 내일 주세요. 한 번에 다 이렇게 안 연차를 보내? 네. 연차를 한 번에 다 해주려고. 공지 올렸다고? 그냥 계좌번호만요. 언제 올렸어? 아까 그래? 수업 전에 계좌번호만 보이죠?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려고 카톡에 올려서 무건들고 이해하는. 이런 얘기해서 계좌번호만. 이제 점심 먹고 점심 때 가서 그냥 예약하는 걸로. 계좌번호만 올려놓고 금액은 얼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15,000원. 나 없는 사이에. 아니 그냥 비실 때 있는데. 더 내도 되고. 나가서 나 사는 나가서 녹음을 해가지고. 소개상.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 다른 나라 얘기할 때. 그래서 다시 15,000원씩 올리시죠. 선생님도 보는 거라서 그 알려주셔서 얘기도 안 주셨어요. 선생님 때문에. 네. 선생님 그렇게 보니까. 저기가 대전이 모는 데가 셀러가 이용하잖아요. 셀러가 이거 그 신청 필요하게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 네. 그럼 100만 원 들어가는 스타트가. 예, 뭐야, 택배집 가면은 셀러가 무조건 공짜잖아요. 근데 그것도 따로 받고 나중에 그래서 추가금이 비싸요. 가격만 미국이 4,000원, 5,000원 정도 나가서 이것저것 가격이 올라. 체인점 진짜 그래요. 그 저기 뭐야. 사람 가격 싸게 혹해서 사람 들어오면 바가지 씌우는. 택배집 같은 경우는 훨씬 낫거든요. 대배집도 싼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고기가 양념가지고 얼어서 물러서 얼리기 때문에 그람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그때는 그래도 이게 저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셀러가 진짜 많이 튀기고 쓰는 것은 한 2,000원이나 1,000원이나 맞지 5,000원씩. 공깃밥 공깃밥은 요새 6,000원이나 2,000원 하더라고. 2,000원을 2,000원 받으면 2,000원 받으면은 그 저기 뭐야 대리장이 서비스로 나오지. 공깃밥 시키면은. 나도 계좌를 보내야겠다. 6살. 천차는 내일이라고 계좌로 보내는 게 제일 좋겠네. 돈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여기 소금 좀 기계 방비를 나와갖고 여기서는 나중에 117페이지에 20번. 내가 해보고 그랬으면. 117페이지 20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로 표현해봐라 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2차 효율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라는 것은 맞죠? 효율, 얘가 효율이죠. 네. 슬립이 4%다. 그럼 효율 얼마요? 96%. 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자, 얘를 보니까 얘는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얘는 P2가 뭐라겠어요? 동기와트. 동기와트면 2차 입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2차 입력. P2C는요, P2C는 동선이죠? 그러면, 하여튼 뭐, 어차피 입력분의 손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얘는 효율 아니죠? 이 자체가, 말 자체가 효율 아니니까.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보니까, 얘가 뭐라 했냐면, 동기와트, 즉 2차 입력. P0는 출력,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효율 맞고. 그 다음에 요거, NS가 뭐라 하겠냐면, 동기속도. N은 회전속도. 그러면 동기속도가 만약에 1800rpm이다. 그런데 실제 속도는 뭐 1740이다. 그럼 얘도 입력, 출력 관계죠. 그러니까 4번도 맞다. 그래서 입력, 출력 관계만 정확하게 문제 따라가서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김성진 님이 23번, 예, 마지막. 예. 그래서 유도 전동기 설명 중 옳은 것. 그래서 1번 첫 번째, 발전기 일대의 슬립은 1보다 크다. 그러면 슬립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슬립이 1보다 크다. 슬립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1800rpm이다. 동기속도가. 슬립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삑사리가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려면 즉 원래 슬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공식이 동기속도의 실제 속도. 그러면 얘가 동기속도랑 실제 속도랑 같으면 0 되는 건데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속도가, 실제 속도가 숫자로 쓸게요. 동기속도가 1800. 그럼 여기 이 값이, 이 별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역회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럼 역회전이라는 의미는 발전이 아니라
제동이 되겠죠. 제동. 그래서 제동이니까 이거고. 발전기라면 얘가 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00일 때는 1900 돈다. 빨리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값이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그 다음 2번에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회전자, 얘가 회전자일 거고요.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주파수라는 건 이 고정자 속도하고 고정자 속도랑 회전 속도의 차이만큼만 주파수로 빠질 거니까 그 슬립만큼만. 그래서 주파수는 슬립에 비례한다라는 거. 즉 여기가 60Hz로 돌고 있다. 얘는 어차피 헤르츠가 속도니까 똑같은 얘기니까요. 얘가 만약에 50Hz로 돌고 있다. 그럼 딱 10Hz만큼이 속도 차가 될 거고, 그 속도 차에 해당되는 기전력 생길 거고요. 슬립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3번에 전동기 슬립이라는 것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값이다. 다시 써보죠. 슬립이라는 것은 동기 속도, 이게 입력이죠? 입력하고 같은 말이죠. 입력. 그러니까 입력. 얘는 뭐예요? 출력. 그러면 입력에서 출력 뺀 게 뭐예요? 손실.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슬립은 뭐예요? 입력에서 손실. 그래서 전동기 슬립이란 것은 입력을 손실로 나눈 거. 그러니까 3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봐도 슬립 크면 슬립이 손실인데 슬립이 클수록 효율은 낮아지겠죠. 좀 어려운 문제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생각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119페이지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